안녕하세요. 시네마 에세이의 제이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그랜 토리노입니다. 그랜 토리노는 노동자 계층과 이민자들이 많은 디트로이트를 지역적 배경으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하고 주연한 영화입니다. 그랜 토리노는 포드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이름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마지막 선택이 가슴 먹먹하게 합니다. 그의 선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당 안에서 월터의 아내 도로시의 장례식이 진행 중입니다. 장례식과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한 손녀, 장난스럽게 묵념하는 손주를 못마땅한 눈으로 월터가 쳐다봅니다. 두 아들도 아버지의 표정을 보면서 비위 맞추기 힘든 노인이라며 가족들이 잘 안 모이는 이유로 아버지 탓을 합니다. 월터는 가족들과는 평소 교류나 유대감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신부의 삶과 죽음에 관한 설교가 이어집니다. 죽음이 끝일까요? 다른 시작일까요? 삶은 무엇일까요? 손주들은 장례식 중에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월터는 젊은 신부의 설교도 할머니의 죽음에도 슬픈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는 손주들의 행동이 못마땅합니다. 월터가 작업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손녀와 마주칩니다. 이 차 언제 샀어요? 1972년. 이런 명품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거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죽으면 어떠실 거예요? 월터가 손녀를 째려봅니다. 손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재에 있는 북극봉 소파는요. 내년에 대학 가는데 기숙사 방에 두면 근사할 것 같아요. 월터는 말없이 그냥 나가버리고 손녀는 왜 저러셔 하는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이 많은 할아버지와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손녀, 전혀 다른 삶의 시간표를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참 다를 것 같고 얘기도 소통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부가 월터라고 부르자 고알스키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신부가 고인이 부군께서 고해성사기를 원했다라고 말하자 월터는 그럼 고해하지. 난 신앙에 관심이 없네. 아내가 원해서 갔을 뿐이지. 막 신부가 된 새파란 청년에게 고해할 생각은 없다네 라고 말합니다. 월터가 집을 방문한 신부에게 말합니다. 자넨 지나치게 교육받은 27살짜리 수총각으로 할머니들 손이나 잡고 영생 약속을 남발한다고 보내 라며 신부를 문전박대합니다. 진짜 까칠한 노인입니다. 몽족갱단이 타오에게 접근합니다. 집까지 찾아와 타오를 자신들의 모임에 가입시키려 하고 타오의 누나 수로는 불량배들을 경멸하듯 대하며 무시합니다. 사촌인과 건달들의 계속되는 해유가 지겨운 듯 타오는 뭘 하면 되느냐고 묻고 이제 남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며 옆집에 있는 1972년상 그랜 토리노를 훔치라고 말합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월터, 차고지에서 불빛을 봅니다. 장총의 총알을 장전하고 차를 훔치려는 소년을 위협하고 실수로 넘어진 틈을 타 소년은 달아납니다. 다음 날 늦은 밤 타오 남매 집 앞으로 사촌형 건달 패거리들이 옵니다. 사촌형이 좋은 소식이 있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줄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타오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가족들과 한바탕 소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월터가 장총을 건달들에게 귀누며 일어나 내 잔디에서 나가. 놓친내 끼어들지 마. 못 들었어? 내 잔디에서 나가. 돌았나? 얌전히 들어가시오. 그래, 먼저 내놈 면상에 총알 구멍 낸 뒤 그리고 푹 잘 거야. 너희 같은 놈들 한국에선 기껏기 쌓아놓고 모래주머니 대신 썼지. 알았어? 미친 노인네, 밤길 조심해라. 가자. 건달들이 물러납니다. 월터에게서 참전용사의 포스가 느껴지지만 내용은 섬뜩합니다. 아무튼 월터로 인해 소라는 진정됩니다. 수가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월터가 거칠게 내 잔디밭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돌아서 들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월터의 집 앞에 정성스럽게 담겨진 음식물 그릇들과 꽃들이 놓여 있습니다. 월터는 귀찮은 듯
꽃들을 버리듯이 처리합니다. 그리고는 화분을 들고는 옆집 남매와 어머니에게 됐어, 거기 있어, 왜 사람 괴롭히지? 라고 말합니다. 수가 말합니다. 살로 심으시라고요. 단연생이라 매년 다시 피어요. 쓸데없이 왜 이래? 타오를 구해주셨잖아요. 난 누구 구해준 적 없어. 건달들이 내 잔디밭에서 시끄럽게 굴길래 그랬지. 영웅이세요. 영웅 아냐? 영웅이라서 선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받으세요. 혼자 있고 싶으니 그만 됐어. 잠깐만요. 저는 수예요. 제 엄마와 동생 타오고요. 타오가 드릴 말씀이 있대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차 훔치려 한 거요. 이건 분명히 알아도 또 내 집 근처에 얼쩡거리다간 뼈도 못 추려. 남매와 엄마는 까칠한 월터의 태도에 실망한 듯 돌았습니다. 신부가 쉬고 있는 월터에게 옵니다. 왜 경찰 안 부르셨어요? 몽족갱단이 여기서 말썽을 부렸다면서요. 왜 경찰을 안 부르셨어요? 그때 말이지. 경찰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더군. 왜 그러세요? 누가 죽었으면요. 이건 생사의 문제라고요. 일이 벌어지면 빨리 행동해야 하네. 상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제게 했던 얘기들요. 당시 상황에선 죽이라는 명령을 받으면 자신과 동료들을 위해서 죽여야 하죠. 전쟁에서 명령대로 끔찍한 일을 했지만 죄를 고해야 한 많은 사람들이 짐을 내려놓고 평안을 찾았어요. 제법 준비를 했군. 하지만 틀린 게 있네. 정말 괴로운 건 명령을 받아 한 일이 아니네. 신부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동네 흑인 건달들이 수와 남자친구에게 시비를 걸고 수를 희롱합니다. 남자친구도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수가 당차게 말합니다. 동양 여자에게 침 흘리는 멍청이. 젠장 이름이 뭐야? 이름? 여자들한테 족족 말거는 떨거지들은 상대 안 하는 여자. 그게 내 이름이야. 건달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있는 수를 차 안에서 본 월터가 건달들에게 다가갑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린 적 없나? 나도 건들면 안 돼. 월터의 포스 있는 말과 총을 겨누는 가감한 행동으로 건달들을 물리칩니다. 월터가 수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얘기를 나눕니다. 몽은 어디지? 몽은 지역이 아니라 부족이에요. 라오스나 태국, 중국 등지에 살고 있고요. 그런데 어쩌다 여기로 왔나? 베트남전 때문이죠. 미군을 도왔는데 미국이 철수하자 공산당에서 몽족을 죽였죠. 그래서 피해왔어요. 아무튼 태워줘서 고마워요. 넌 앞가림 잘할 것 같은데 그 덜 떨어진 동생은 어떨 거나? 어디 모자란 거니? 사실 동생은 똑똑해요. 방향을 못 잡아서 그럴 뿐이죠. 월터가 타오에 이어 수까지 공경해서 구해줍니다. 수가 월터를 바베큐 파티에 초대하고 월터가 다소 꺼려하다가 맥주가 있다는 말에 응합니다. 혼자보다는 사람들과 마시는 게 좋겠지? 내 생일이기도 하니까. 정말요? 축하드려요. 월터가 몽족 사람들 속에서 따가운 시선에도 사람들과의 모임을 즐깁니다. 수가 몽족 사람들의 간섭에 대해 얘기하고 월터가 몽족 음식에 관심을 가집니다. 수의 쾌활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접근이 월터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몽족 사람들의 효유와 음식 대접에 월터는 즐거워합니다. 멀리 있고 이속 챙기기에 바쁜 가족보다 이웃이 낫네요. 수가 또래들이 있는 곳으로 월터를 데려오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타오를 봅니다. 월터가 젊은이들과 있는 것을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한 여자애가 타오를 유심히 보는 것을 월터가 봅니다. 여자애가 친구들과 나가고 월터가 타오에게 갑니다. 처음 볼 때부터 구제불능인 건 알았지만 차 훔칠 때보다 여자 관계에서는 더 형편없구나. 저기 있던 여자애를 차버리다니. 저 날라리들이 그 애를 데려가게 놔두다니. 이유는 몰라도 늘 좋아하던데. 월터가 말은 까칠하게 하지만 타오를 안쓰럽게 봅니다. 수 타오 어머니가 월터의 집에서 월터가를 기다립니다. 월터가 차를 세우고 내립니다. 무슨 일이야? 타오가 몸으로 떼우려고 왔어요. 됐어. 이 녀석 안 써.
엄마가 그러시는데 가문에 먹칠을 했으니 갚아야 한대요. 꼭 받아들였어야 해요. 거절하면 우리에게 모욕이에요. 월터가 꺼려 하지만 수와 어머니의 간곡한 요구에 어찌하지 못하고 타오에게 일을 하게 합니다. 다음 날 찾아온 타오에게 저 나무 보이지? 가서 새가 몇 마리인지 세어보고 와라. 마땅히 시킬 일이 없는 월터가 황당한 일을 시키다가 지붕을 손보게 하는 등 필요한 일들을 시킵니다.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는 타오를 지켜보며 월터가 흡족해 합니다. 지하실에서 무거운 냉장고를 옮기기 위해 월터가 타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윗부분이 무거우니 내가 들겠다. 제가 위를 들게요. 무거워 보여요. 난 장애인이 아니야. 내가 들겠다. 제게 윗부분을 안 주시면 그냥 갈래요. 도와달래서 온 거예요. 위쪽을 안 주면 갈래요. 단호한 타오의 태도에 월터가 놀랍니다. 알았다. 내가 들어라. 내가 밀지. 서로 일을 도와주면 월터와 타오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기도 합니다. 수는 월터를 좋은 분이라고 말하면 고마워합니다. 나 좋은 사람 아냐? 새맥주나 갖다 줄 여장부 다 마셨어. 타오가 담배 피우는 월터를 보고 담배 끊으세요. 몸에 안 좋아요. 피도 토했잖아요. 꽹과 어울리는 것도 그래 멍청아. 넌 장차 뭐가 될래? 판매직 쪽을 생각해요. 판매직? 큰아들이 그거 해. 재무 좋대요? 총만 않는 강도지. 애비는 포도사에서 50년 일했는데 아들놈은 쪽발이 차나 팔고. 차 만드셨어요? 그럼 이 그랜 토리노도 1972년 내가 직접 조항축을 끼웠지. 월터는 돈이 필요하다는 타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고 합니다. 지식적 교육 좀 시켜야겠어. 근성이 필요해. 근성요? 데이트도 좀 하고 너도 좀 즐겨. 나고자 분위기를 털어내란 말이야. 월터가 타오를 데리고 이발소로 갑니다. 사나이들의 말투를 가르쳐 주지. 마틴과 나의 살벌한 철전을 들어봐. 이발소로 들어가며 잘 있으나 미친 이때리 똥개? 오이 자린고비 일진이 좋았는데 다 망쳤네. 왜? 가엾은 명인한테 바가지라도 씌웠나? 아니면 그 사람 돈 속였냐? 저 쪽발이 같은 놈은 누구죠? 계집애 같은 옆집 놈인데 건성 좀 주입하려고. 알겠나? 이게 사나이들의 대화야. 대화 참 끝입니다. 이런 게 사나이들 대화 맞나요? 아무튼 타오는 월터의 도움으로 유축된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적극적인 태도와 말투로 자신감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월터의 알선으로 건설 현장에 취직합니다. 월터는 타오에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줍니다. 돈 없는데요? 내가 있잖아. 첫 봉급하면 갚아. 정말 감사합니다. 월터가 먼저 손을 내밀고 둘은 악수합니다. 월터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무엇이 월터를 변하게 한 걸까요? 타오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깽단이 나타나 시비를 겁니다. 장비를 빼앗아 던지고 급기야 담뱃불을 얼굴에 지집니다. 타오가 월터를 피하려 하고 월터는 타오의 얼굴에 난 상처를 봅니다. 최대한 반항했는데 할아버지의 연장을 좀 부셨어요. 물어낼게요. 걱정할 거 없다. 사촌은 어디 살지? 전 괜찮으니 가만 계세요. 알았다. 연장 더 필요하면 가져가. 월터가 갱단 숙소 앞에 차를 세우고 일행들이 떠나는 걸 보고 남은 건달 한 명을 폭행합니다. 총을 얼굴에 대고 타오만 안 건드리면 봐주지. 친구들한테도 타오 건드리지 말라고 전해. 내가 또 오게 된다면 그땐 정말 각오해. 타오, 수, 여자친구 유유, 월터가 마당에서 고기 파티를 합니다. 월터가 고기를 굽습니다. 수가 말합니다. 이런 모습 처음 봐요. 기분이 좋아. 미녀들에다 맛있는 음식도 있고. 이봐 유유, 타오가 데이트 신청을 하면 내가 하마. 타오한테 못 당할 텐데요. 그럴 리가. 기껏해야 저녁 먹고 영화 보는 녀석한테. 수가 말합니다. 맞아요. 버스 타고 데이트해요. 그러면 안 되지. 버스보다 폼나는 거 타야지. 어떤 거요? 리무진? 월터가 그랜 토리노를 가리키면 저건 어때? 그랜 토리노요? 저걸 빌려주신다고요? 그래. 그랜 토리노 빌려줄게. 진짜요? 진짜로. 월터가 젊은이들과 잘 어울리고 격이 없네요.
순간 기분이 좋아 오버하는 것 같지는 않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서려 하는 것 같습니다. 월터가 야구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갱들이 차를 타고 와 타오 가족 집에다 총을 난사합니다. 월터가 총을 들고 나가고 갱들은 차를 타고 달아납니다. 월터가 타오 집으로 달려갑니다. 타오의 목에 총알이 스친 데 상처가 나고 다른 가족들은 무사한데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는 이모쯤 되게요. 확실해? 얼른 전화해봐. 통화는 안 되고 월터와 가족들이 초조하게 수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 얼굴에 피투성이 상처를 입고 만신창이가 된 수가 들어옵니다. 월터는 충격에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리고 가족들은 오열합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쓰레기들, 인간 쓰레기들. 월터가 분을 붙잡고 주방 가구를 박살냅니다. 손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월터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신부가 찾아옵니다. 괄스키 씨 괜찮으세요? 괜찮아. 갱들이 있는 한 타오와 수는 절대로 편안히 살 수 없네. 어쩌실 거죠? 어째야 하나. 각별에 지나지도 않는 저까지도 화가 납니다. 그놈들을 끝장내야 해. 신부가 걱정되는 표정을 짓습니다. 타오가 월터를 찾아와 분을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뭐 하세요? 생각 중이다. 그럴 때는 지났수요. 그 개자식들을 죽여놓아야 해요. 진정할 때야. 안 그러면 실수하게 돼. 일단 머리를 식혀. 오늘 끝장내 버릴 거예요. 앉아. 잘 들어 계획을 아주 잘 짜야 실수하면 끝이야. 이 일은 내가 책임자다. 그러니 집에 가서 차분히 있다가 오후 4시에 여기로 와라. 지금 당장 가요. 그래서 내 사촌이랑 나머지 놈들을 죽이자고? 넌 아무것도 몰라. 집에 가서 진정 좀 하고 와. 알았나? 월터의 강력한 요구에 타오는 마지못해 이해라고 말합니다. 월터가 잔디밭을 정돈하고 처음으로 집에서 담배를 피우며 목욕을 하고 머리를 손질하고 양복을 새로 맞춥니다. 그리고 신부를 찾아갑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고해하러 왔네. 받아줄 건가 말 건가? 월터가 고해 성사를 합니다. 보트와 모터를 팔아 900달러를 남겼는데 세금을 안 냈습니다. 도둑질한 겁니다. 두 아들과 잘 못 지냈습니다. 어떤 애들인지도 몰랐고 친해질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냐고? 평생 가슴앓이를 했는데? 고해 성사를 마치고 나오는 월터에게 신부가 묻습니다. 수의 복수를 하러 가실 건가요? 오늘 그 집을 찾아갈 겁니다. 그들이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이틀에 한 번씩요. 평안을 찾으세요. 난 평안하다네. 신부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입니다. 월터가 집에서 총을 준비하고 있고 타오가 나타납니다. 어떤 게 재고죠? 총 쏴본 적 없지? 네. 그럼 내려놔. 타오를 지하실로 데려가 전쟁 경험을 얘기해주고 그때 받은 훈장을 보여줍니다. 내게 주마. 몇이에요? 한국에서 사람 죽인 거. 13명 이상. 사람 죽이는 거 어땠어요? 알면 후회해. 월터가 나가면서 지하실 문을 잠급니다. 뭐 하세요? 못 나오니까 닫으면. 당장 내보내줘요. 안 그러면 죽일 거예요. 닥쳐. 사람 죽이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싶어? 끔찍하게 기분 더러워. 더 더러운 일이 하나 있는데 항복하려 했던 소년병을 죽여 훈장을 타는 거지. 난 손에 피를 묻혀서 더럽혀졌어. 넌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 앞날도 창창하고. 혼자서 마무리할 생각이다. 너와 친구가 되어서 좋았다. 안 돼요. 멈춰요, 월터. 월터가 옆집 할머니에게 개를 맡기고 수에게 전화를 걸어 열쇠 있는 장소를 말하고 지하실에 있는 동생을 꺼내주라고 말합니다. 늦은 밤 깽단 집 앞에 월터가 혼자 서 있습니다. 이를 본 깽들이 나옵니다. 쓰레기집 맞나? 왕님 하실 줄은 몰랐는데 친척을 겁탈한 쓰레기들 총 뽑아보시지. 소란이 일자 이웃들이 숨어서 지켜봅니다. 어떻게 할 건데 영감탱이. 월터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자 갱들이 일제히 총을 겨룹니다. 우리가 좀 흥분했지? 입 닥쳐 영감탱이. 월터가 손가락 총을 갱들에게 겨누며 너나 닥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손가락 총으로 갱들 하나하나를 겨루는 신용을 합니다. 불 있나? 노막 났군. 없다고? 난 불이 있지. 월터가 안주머니 속으로 서서히 손을 넣고 빠른 속도로 라이터를 꺼냅니다. 이를 총으로 인한 갱들이 월터에게 집중적으로 총격을 가합니다. 월터가 수십 발의 총알을 맞고 쓰러집니다. 월터가 총격을 유도해 스스로 죽음을 맞습니다. 그의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경찰들이 사건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타오와 수가 현장으로 갑니다. 경찰이 타오를 저지하면 저리로 가 있어. 제 친구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라이터를 꺼내시는데 놈들이 쏘았어. 이번엔 정인도 있으니 오래 있을 거야. 경들이 모두 잡혀갑니다. 이를 지켜보는 타오와 수. 타오의 주머니에 월터가 준 훈장이 걸려 있습니다. 장례 미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부가 말합니다. 월터 코왈스키는 제가 삶과 죽음을 모른다고 하셨죠. 지나치게 교육받은 27살짜리 수총각으로 할머니들 손이나 잡고 영생 약속을 남발한다고 하셨죠. 월터는 꺼리낌 없이 본대로 말했는데 과연 옳았습니다. 저는 월터를 알기 전에는 삶과 죽음에 대해 몰랐고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월터의 유언이 집행됩니다. 집은 교회에 넘긴다. 그래야 도로시가 좋아할 테니. 가족들이 시큰둥한 표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유품 1972년산 그랜 토리노를 받을 사람은 내 친구 타오방 로. 손녀가 기대했다가 실망한 표정입니다. 타오가 그랜 토리노에 월터의 반려견을 태우고 갑니다. 멋진 해안가 도로를 배경으로 클린트 우드가 부르는 저음의 노래가 흐릅니다. 월터의 마지막 선택이 묵직한 감동을 줍니다. 그의 선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